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뮤지컬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알아볼 뮤지컬은 노트르담 드 파리입니다. 오늘 내 사랑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물음표를 품어본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끌림일 뿐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노트르담 드 파리에는 욕망과 사랑으로 뒤엉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1831년 프랑스의 대문호이죠.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통하는 인간의 내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시죠. 에스메랄다에게 마음을 빼앗긴 3명의 남자, 꼽추인 종직이 콰지모도, 주교인 프롤로, 그리고 근위대장 페비스의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크게 넷으로 나누면 본능, 충동, 욕망,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뜻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동물적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간적입니다. 즉 본능이 가장 동물적이고 사랑이 가장 인간적인 정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장 동물적인 것이죠. 본능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심리들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인간은 후대에 좋은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콰지모도, 프롤로, 그리고 페비스가 에스메랄다에게 끌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벳 같은 피부에 눈이 보이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자손 번식을 하는데 유리할 거라는 무의식이 작용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세 남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여인 에스메랄다 역시 지극히 본능에 따라 사랑하는 남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끌린 사람은 못생긴 꼽추 콰지모도나 나이가 많은 주교인 프롤로, 그리고 가난한 시인 그랭구아르가 아닌 젊고 잘생긴 데다가 안정적인 직장까지 가지고 있는 근위대장 페비스입니다. 다음 세대에 안정적으로 유전자를 남기게 해줄 가능성이 가장 큰 남자,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이름처럼 태양 같은 남자 페비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메랄다를 사로잡은 남자 페비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족 출신인 여인 플레르드리스와 이미 약혼한 사이였던 페비스. 이 페비스가 이방인 출신인 집시죠. 에스메랄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충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뜻하는 충동은 내면의 어떤 힘이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할 여자가 있는 페비스는 다른 여자에게는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충동적으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에게 정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 여인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페비스는 이 들끓는 마음을 잠재우고 약혼 여인 플레르드리스에게 진짜 사랑은 당신뿐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배신하게 됩니다. 한편 노트르담 대성당의 주교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성격의 프롤로는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욕망이란 어떤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욕망의 핵심은 금지, 금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고 싶은 것이죠. 그는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되는 신부이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인이며 더욱이 에스메랄다는 교회가 이단시 여기는 집시 여인입니다.
평생 신을 받들며 살았던 프롤로는 그 앞에 놓인 수많은 금기들이 아마 한순간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에스메랄다를 미치도록 원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에스메랄다에게 쏠리면서 프롤로는 굳게 지켜온 그의 종교적 신념마저 내팽겨치게 됩니다. 그의 감정은 욕망에서 시작해 점차 충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콰지모도에게 에스메랄다를 납치해올 것을 명령하는가 하면 매일 밤 그녀를 미행하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려던 페비스를 칼로 찌르기까지 합니다. 에스메랄다에게 사랑을 갈구하다 끝내 거절당한 프롤로는 급기야 그녀를 마녀로 지목하기에 이르고 결국 교수대에 올려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노트르담의 충직한 종직이 바로 콰지모도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분는해, 애꾸는 귀머거리, 그리고 절름발이인 이런 불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는 유일한 남자인 것입니다. 바퀴 형틀에 묶여 물 한 모금 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오직 에스메랄다만이 콰지모도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그녀의 마음씨에 감동한 콰지모도는 그녀를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자신의 흉측한 외모 때문에 에스메랄다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콰지모도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묵묵하게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프롤로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에스메랄다가 목숨을 잃자 콰지모도는 주인으로 모시던 프롤로를 성당 계단에서 밀어 죽입니다. 에스메랄다를 껴안고 다시 춤추고 노래하라 라고 절규하던 콰지모도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시신을 지키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부둥켜안은 두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되고 콰지모도의 절절한 이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신체의 장애를 가진 콰지모도는 마음만은 진국인 사람이었고 반대로 겉은 멀쩡해 보였던 프롤로와 페비스는 사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하는 내 마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윤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